자, 우리 요약서 16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죠. 먼저 우리 주관적 요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공박, 경설, 무경험이 있어야 된다. 무경험. 두 번째, 주관적 요건에서 상대방이 이를 뭐 해야 된다? 피해자의 공박, 경설, 무경험을 이용해야 된다.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 이용 행위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용해야 된다. 세 번째, 이러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자, 먼저 우리 주관적 요건에서 피해자의 공박, 경설, 무경험입니다. 우측 보면은 모두 구비해야 된다. 하나만 존재해도 된다. 하나만 존재해도 됩니다. 자, 우리 공박은 원래 이제 경제적 공박이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경제적 공박뿐 아니라 보다 심리적, 정신적 또는 명예침해라든지 신체적 공박도 다 포함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우리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지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닙니다. 자, 문제 또 잘 나온 거는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대리인이 할 경우에는 공박은 누구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경설과 무경험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입니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계약 체결 시입니다. 계약 체결 시다. 자, 추정이 안 됩니다. 이런 공박, 경설, 무경험은 추정이 안 됩니다.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입증 책임은 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전부 다 누가 책임져요? 무효를 주장한 자가 주로 이제 입증 책임을 집니다. 전부 다 표준은 기준으로보다 법률행위 시입니다.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다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잖아요. 자, 무효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행을 했으면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양 당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양 당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맞아, 틀려요? 자, 우리 누구만 돌려달할 수 있어요? 피해자만. 양 당사자 아니잖아.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자주 풀어야 돼. 알면서도 이렇게 모른다고 이게. 피해자만 돌려달할 수 있지 폭리자는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폭리자는 불법원인 급여입니다. 우리 반사회적 법률에 달라요. 반사회적 법률에는 불법원이기 때문에 돌려달할 수 없지만은 불공정한 법률에는 피해자는 돌려달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 폭리자는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 당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 밑에 보면은 불공정한 법률의 범위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불공정한 법률에는 유상계약이라든지 쌍무계약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맞는 규정이죠. 자, 두 번째,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에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틀린 지문이고. 세 번째,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공정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경매 받았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자, 단독행위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 보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의 전환이 인정된다, 안 된다? 자, 전환은 인정되지만은 그 다음에 추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은 허용되지만은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9번에 보면. 자, 28페이지 5번 풀어봅시다. 5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있습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첫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다. 추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보면은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재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의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불공정한 법률의 양 당사자, 이거 나오죠? 양 당사자는 이미 이해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이라보다 폭리자는 돌려달을 수 있고, 피해자는 돌려달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양 당사자, 이거는. 네 번째, 소송에서 증언한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제공하라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맞죠? 넘지 않으면 뭐다? 유효합니다. 넘지 않으면은. 자, 7번 볼까요? 7번.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7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그렇죠? 원칙은 경제적인데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또는 명예침해까지 다 포함됩니다.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도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했죠? 경매에도 적용되지 않고 부담 없는 증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는 공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그렇죠?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셋 다 필요한 거 아닙니다. 네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맞죠? 다섯 번째,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의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 요건만 여는데 요건과 효과만 적용 보면 잘 알아두시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률의 목적을 다 마쳤고,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법률의 해석입니다. 자, 이번에 해석이 나올 확률이 좀 큽니다. 법률 해석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우리 27회 때 오표시 무효 원칙이 나오고,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쯤에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 법률의 해석, 우리 요약서 17페이지입니다. 자, 의의와 성질입니다. 먼저 우리 법률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을 우리가 말한다. 법률의 해석입니다. 저는 법률의 해석이란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애업으로부터 표시된 행위에 추단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표시상의 효과서를 말한다 했습니다. 이 용어를 모르면은 우리 페이지 19페이지 제일 하는 의사표시 구성요소를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구성요소를 보면은 자, 세 번째입니다. 법률의 해석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법률 문제입니다. 자, 법률 문제를 보면은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다. 우리 상고심은 대법원이죠. 자, 우리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랍니다. 사실심. 우리 사실심은 두 가지 요건. 사실의 전부라든지 사실의 전부와 법률 이 두 가지 요건을 다룹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의 전부라든지 법률 이 두 가지를 다룹니다. 1심과 2심은. 그래서 우리 사실심이라고 우리 3심은 대법원이잖아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입니다. 법률심. 사실 전부를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룹니다. 그렇죠? 그래서 1심과 2심 우리가 사실심이라고 3심 우리가 뭐라 한다? 법률심이란다. 그래서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이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심판,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법률의 해석 기준입니다. 법률 해석 기준. 그 순서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네, 목사, 임신 이렇게 외우셔야 했죠. 이 당사자의 목적, 즉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있으면은 그 목적에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해야 되고 이러한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없다면은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관습입니다. 관행이 있으면은 내려오는 관행이 있으면 그 관행이 합니다. 이 관행도 없으면은 이제 임의 법규로 그렇죠? 임의 법규. 우리 임의 법규는 이처럼 의사표시가 명백하지 않고 또 관습이 없으면은 이런 임의 규정, 임의 법규로 한다는 거.
우리 임의비교는 법령 중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을 우리가 한다. 임의규정. 또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보다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최후 표준은 뭐다? 신의성시 원칙 또는 조리라 하죠. 조리. 그래서 우리 이제 사실은 관습은 관습법과 구별해야 됩니다. 사실은 관습은 관행입니다. 관행. 관행. 우리 관습법은 이 관행에다가 법적 확신이 있는 겁니다. 법적 확신. 법적 확신이 있는 겁니다. 주로 이 법적 확신은 주로 판결이에요. 판결. 그렇죠? 어떤 관행이 판결에서 성립된 관습법이잖아요. 가령 우리 대표는 뭐예요? 분묘 기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든지 그렇죠? 사실관습은 관행입니다. 이처럼 법적 확신이 없는 걸 우리가 말한다. 사실은 관습.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사실은 관습은 이처럼 법률의 해석 기준입니다. 즉 의사표시 해석 기준이지만은 이 관습법은 법원입니다. 우리 법원이라면은 이 법원은 우리 천안지원에 있는 그 법원이 아니라 법의 존재 형식을 우리가 말한다. 법원이 아니다. 그래서 민사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은 우리 민법 1조에 민사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뭘로 한다?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한다. 조리에 한다라고 법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은 관습보다 법원이 아니라 뭐다?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된다는 거. 또 차이점은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은. 이러한 관행이 있다라고 주장한 자, 당사 주장한 자가 입증 책임져야 된다. 물론 A조마다 법원이 뭐다? 입증 책임 부담 경우 법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습법은 법이잖아요. 누가 입증 책임져야 돼요? 법원이. 그렇죠? 법원이 직권 조사해야 된다. 그렇지만 A조로 누가 할 수 있다? 당사자도 할 수 있다. 서로 정반대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법원성의 여부는 의사표시 해석 기준이다. 사실은 관습은. 그렇지만 관습법은 법원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법률의 해석 방법입니다. 법률의 해석 방법.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이 법률의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규범적 해석. 세 번째, 보충적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표시형이 객관적 의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이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자연적 해석입니다. 이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표의자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우리가 말한다. 자연적 해석입니다. 우리 자연적 해석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오표시 무효 원칙과 그 다음에 뭐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표시 무효 원칙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27회 때도 문제 나왔었는데 이 오표시 무효 원칙은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해가 되지 않는다. 표시된 대로 뭐다? 잘못된 표시인가?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표시된 대로 뭐다? 일단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1번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자, 이 을에게 갑이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A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매매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 합의 동그라미 이게 중요합니다. 합의. 자, 갑이 A 토지를 매매하려고 했는데 계약서에 잘못 기재해서 B 토지를 매매한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합의는 을이 가부 진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우리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한다는 거는 A 토지를 매매하자라고 합의했어요. 근데 계약서상에는 뭐다? 계약서는 B 토지를 이렇게 기재한 거예요. 이 계약서만 보면은 을은 가부 진위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근데 합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을은 가부 진위를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가부 진위를 알 수 있다면 어떤 해석 방법이다? 자연적 해석 방법이다. 즉 가부 입장에서마다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토지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A 토지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 B 토지는 원인무효예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을이 병한테 매매하더라도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오표시 무효 원칙입니다.
그 밑에 지문 봅시다.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당사자 진위가 일치되면은 표시가 잘못돼도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A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A 토지가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세 번째, B 토지에 관하여 경로된 이전 등기는 원인무효입니다. 그렇죠? 이전 등기는 원인무효다. B 토지는 원인무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보면은 B 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우리 병한테 매매하더라도 병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뭐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 자,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표시 무효칙은 이처럼 의리, 가부진인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착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착오 문제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적 해석 방법에서는 착오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기본적 해석에서는 착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표시 무효칙에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려요. 무슨 말이셨죠? 착오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우리 착오는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스스로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표시 무효칙은 알고 있잖아요. 의리, 가부진인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의했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오표시 무효칙은 착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착오 문제가 없습니다. 진이대로, 그렇죠? 가부진이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까요? 18페이지 기본적 해석입니다. 우리 기본적 해석은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합니다. 상대방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가상적 의사를 밝히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기본적 해석입니다. 이처럼 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기본적 해석입니다. 자, 우리 그 그림을 볼까요? 자, 갑이 을에게 고하 액그림 한 점을 960만 주고 하는 청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약을 한 겁니다. 청약. 자, 근데 우리 청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얼마로 기재된 거예요? 690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 가부진인을 알 수 있는 다른 해석자로, 즉 우리 계약서상, 청약서상에는 얼마나 기재되어 있어요? 690. 그 청약서는 봐서는 뭐다? 가부진인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청약서 말고 다른 해석 자료가 없다 한다면은 을은 가부진인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렇죠? 이때는 누구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무슨 해석해야 한다? 기본적 해석이란다. 근데 우리 가부진을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있단다면, 을은 가부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누구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 표의자 입장에서.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무슨 해석이 된다?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우리 보충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하여 법률의 내용에 공백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위에서 보충하는 방법을 한다. 보충적 해석입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 보충적 해석이. 자, 그래서 우리 이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뭐다? 이 보충적 해석입니다. 주로 이제 3자 입장에서 해석한다. 누가 해석해요? 분쟁이 있으면 이제 매도인, 매수인 또는 뭐 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사표시, 법률의 해석은 주체가 누구다? 법원입니다. 주체는 법원입니다. 특히 이제 이 보충적 해석 방법은 부재소 합의는 이 보충적 해석입니다. 부재소 합의 후 손해배상 청구 있죠? 이거는 보충적 해석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교통사고가 있다 합시다. 교통사고. 자,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서 큰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100만 주고 합의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럼 나중에 보다 민사상, 형사상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각서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별 이상이 없으니까 각서를 써줍니다. 나중에 며칠 보니까는 아픈 거예요. 후유증이 발생한 거예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는 후유증이 발생하면은 이처럼 부재소 합의 후더라도 뭐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충적 해석 방법이다. 이거는
채권자 입장, 채무자 입장 또는 표의자 입장, 상대방 입장에서는 서로가 하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말한다. 보충적 해석입니다. 자, 그 밑에 우리 지문 및 일부 변형 보시면은 자,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자, 그 다음에 표의자의 진위가 아니라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걸 한다.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이다. 자, 두 번째 보면은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자,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사업자 등록이 됐습니다. 을이 갑의 이름으로보다 을과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합시다. 자, 을은 누구 명의로? 갑 명의로. 이때 이제 이 당사자가 누구이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처럼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타인 이름은 을이 누구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 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름마다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됩니다. 자, 병 입장에서는 누구를 알고? 갑과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을 알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을과 병이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다? 갑과 병이 당사자입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단서조항에 권리금 계획에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면 우리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건지 지급하지 않겠다는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이제 우리 해석 방법은 원래 권리금은 누구한테 받죠? 임대인한테 권리금 받지 않잖아요. 종전 임차인 누구한테?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은 계약서상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함라고 기재하게 되면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죠? 이거는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해석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함라면 임대인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 정도 기재할 거는 이제 임대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제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재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시에부터 추단되는 효과설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 무슨 해석 방법? 규범적 해석 방법이다. 규범적 해석 방법이다. 자, 다섯 번째, 갑은 을에게 X토지를 해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해배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이 승낙하였다. 그 X토지 시가가 해배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해배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나왔었어요. 이중매매와 그다음에 법률의 해석 문제. 좀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이전해줬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배당 89만원에 성립한다. 이때는 무슨 해석 방법이에요? 규범적 해석 방법입니다. 규범적 해석 방법이다. 자, 이런 다른 해석 방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갑의 어떤 진위를 알 수 있는 해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자, 7번도 볼까요? 6번을 읽어보시고 매매 계약서상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이 해석에 따른다 라는 조항은 법원이 이를 구속한다 안 한다? 구속하지 않습니다. 원래 법률의 해석의 주체는 누구라 했어요?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당사자 의사표시 나중에 어떤 해석에 애매모호하면은 매도인이 해석한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에 구속한다 안 한다? 구속하지 않습니다. 자, 8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번. 자, 총안결이라는 문헌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영수증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안결한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자,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게 8년대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자, 우리 돈을 변제하지 못해요. 안 했어요. 자, 돈이 있을 때 을한테 돈을 빌리는데 을이 갚지 않았어요. 이제 마침 을도 공고한 상태입니다. 돈을 받아야 돼요, 을한테. 그렇죠? 달라니까 을이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래서 공고하기 때문에 100만 원 달라는데 그럼 우선 70만 원 달라. 그럼 나중에 이제 받을 목적으로 갑은 이제 이거라도 뭐다 써야 되니까 공고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70만 원을 달라. 그러니까 채무자가 한술 더 떠요. 그러면 다 갚았다고 총완결로 써달라. 근데 이 갑은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하고, 그쵸? 나중에 받을 생각으로 일단 총완결. 총완결 영수를 써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갑이 을한테 나머지 30만 원 달라니까 무슨 소리야, 을은. 너 총완결 써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다? 어떻게 했어? 응? 누구 손을 들은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총완결이라는 이 영수증은, 이 영수증만 봐서는, 그쵸? 이 을이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쵸? 즉, 이 총완결은 갑이 뭐다, 우리 판례는 갑이 을한테 감액해 준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감액해 준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해석해 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30만 청구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이걸 우리가 무슨 해석 방법을 한다? 자연적 해석 방법, 규범적 해석 방법. 규범적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 판례가 이거는 규범적 해석 방법 이렇게 판결 내지 않는다고. 그렇죠? 이렇게 판결 내려면은 학자들이 이거는 자연적 해석 방법, 이거는 규범적 해석 방법라고 명명하는 거지. 우리 판례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이렇게 명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완결한 이 영수증이 나오면 무슨 해석 방법이다? 규범적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자, 3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갑은 을 소유 엑스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 자, 합의입니다, 합의. 합의했다는 거는 을이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의.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를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헌했습니다. 이거 무슨 해석 방법? 자연적 해석에서 어표시 무효 원칙이죠. 자, 어표시 무효 원칙은 우리 매매계약은 X토지에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했죠. 유효하게 성립하고 나머지는 다 아시고. 자, 그러면 X토지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Y토지는요, 원인 무효가 된다 했었죠. 원인 무효가 된다. 그럼 원인 무효가 되면은 아직 을한테 있으면은 갑은 을에게 뭐다? 소유권 이전 있게 말소를 구할 수 있죠.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시 을이 병에게 매매한다면요, 병은 선이든 아이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뭐다? 달라할 수 있다. 병한테. 자, 이처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표시 무효 원칙은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은 문제가 좀 15회 때 추가 문제인데, 문제가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문제 지문 자체가. 자, 근데 지문 자체가 이 지문만 봐서 자연적 해석인지 규범적 해석인지 구별이 좀 안 가요. 근데 이 자연적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문이 나온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매도인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X토지 지분 등의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아예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착오를 일으켰다면은 그때는 자연적 해석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있긴 있어요. 이때는 자연적 해석 방법을 쓸 때 이거 가지고 자연적 해석할 수 있나? 좀 지문이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지문은 이때는 그 지문 보면 전부 다 자연적 해석, 어표시 무효 원칙과 문제라서. 자, 그렇게 알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표시 무효 원칙을 알고. 자, Y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아니죠.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틀렸고. 두 번째, Y토지에 관하여 격려된 매수인의 명의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입니다. 그렇죠? 원인 무효였잖아요. 원인 무효. 그렇죠? 원인 무효입니다. 세 번째, Y토지가 매수인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됐다면은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했죠?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선이든 악이든 뭐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엑스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오표시 문자는 참고로 취소할 수 없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매수인은 X 토지에 관하여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A 토지를 달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번보다 Y 토지 원인무효로 돌려달라 해야 되고 원칙은 X 토지니까 X 토지 매매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요약서 또 이제 의사표시를 봅시다.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 20페이지 봅시다. 직년 의사표시 봅시다. 직년 의사표시. 자, 갑은 을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란 겁니다. 증여라고 등기를 해준 겁니다. 증여해 준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갑과 을 간의 법률에 있는 원칙.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합니다. 유효.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표시된 효력이 발생합니다. 표시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입니다. 유효. 자, 그렇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입니다. A경은 무효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상대방이 유효하려면은 무효면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유효하려면 상대방이 요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무과실까지 요구됩니다. 상대가 뭐 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된다. 이 선이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됩니다. 추정됩니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나? 갑이. 무효를 주장한 자가.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 책임져야 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은 다시 이 을이 누가에게, 병에게, 제3자에게 매매했다, 참매했다 해서 매매하고 등기를 했다 합시다. 등기. 우리 유효인 경우에는 을이 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효인 경우는 을이 권리자이기 때문에 병이 선이든 악이든 당연히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취득합니다. 근데 우리 무효라고 합시다. 무효면은 을은 권리자예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자, 근데 병이 선이면은 자, 갑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즉, 병은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비록 무권리자지만은, 그쵸? 무권리자면은,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제3자 보호기제잖아요. 선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때문에, 비록 을이 무권리자이면은, 병이 선이면은, 갑은 병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선이는 무과실 요한다, 얘기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무과실 요한다고. 이거 혼동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요한다고. 유효하려면은. 그렇죠? 제3자는 무과실 요하지 않습니다.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됩니다. 입증도 누가 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 책임진다는 거. 그래서 이 제3자와 상대방의 이 요건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죠? 제일 하단에 적용 범위 있습니다. 적용 범위. 자, 계약은 적용되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도 적용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는 언제나 유의합니다. 왜? 상대방이 없으니까. 우리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란다 했잖아요. 이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항상 유효합니다.
자, 신문행위와 그 다음에 뭐다?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뭐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21페이지 2번과 3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비진의 의사표시, 진의한 의사표시는 여러분 꼭 비진의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이게 문제가 잘 나와요. 비진의 의사표시이다, 비진의 의사표시 아니다. 이게 문제가 잘 나옵니다. 우리 비진의 의사표시면은 이러한 원칙과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면은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2번 봅시다. 21페이지 2번 보면은 사직 의사 없이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거. 비진의 의사표시다, 비진의 의사표시 아니다. 사기업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있잖아. 응? 사기업은 비진의 의사표시였어요.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비진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다? 유효합니다. 근데 이 사용자가 정말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거야, 진짜. 이 기회에 아예 뭐다? 사표를 반려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자가 알았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뭘로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복직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 시절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보다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공기업은 비진의 의사표시 아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항상. 그렇죠? 그래서 공기업은 객기 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거 주의하셔야 되니까 비진의 의사표시다, 비진의 의사표시 아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대출에서 명의대여입니다. 우리 대출에서 명의대여. 비진의 의사표시다, 비진의 의사표시 아니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를 빌리는 사람은 항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 은행과 어떤 약정을 한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약정단 간다. 양해 말이 나온다. 약정 말이 나온다. 이걸 뭐다?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뭐다? 통정 허위 표시다.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명의 빌리는 사람은 은행과 보다 약정했기 때문에 책임지 안 진다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 3번 비교해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꼭 비교해서 알아둬야 된다는 거. 나머지 건 다 읽어보면 됩니다. 자, 진의한 의사표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4페이지) 봅시다. 2번 볼까요? 2번.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비진의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그렇죠? 아까 우리 상대방은 선이고 뭐야 한다? 무과실입니다. 무과실입니다. 유효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 없다는 점에서 허위 표시와 구별하죠. 자, 우리 표시와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는 게 있죠. 알고 있는 경우 두 가지 있죠.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는 뭐가 있었어요? 비진의 의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가 있다 했습니다. 이처럼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비진의 의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가 있다 했습니다. 이 두 비교는 통정했느냐 하지 않느냐. 통정하지 않았으면 비진의 의사 표시, 통정했으면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네 번째,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만 건물을 비워달라고 한 경우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됩니다.
이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다 임차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몰란다. 무효로 할 수 있죠. 네 번째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통사의 주의만 기로서도 표의자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유효다. 자, 여기서 통사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과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과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다? 무효란다 했잖아요. 무효입니다. 무효. 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까요? 3번. 35페이지 3번. 자, 갑이 증여 의사 없이 그 소유 엑스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을이 이를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짓기를 경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틀렸죠?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이 원칙이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있다. 그렇죠?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유효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을이 알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더라도, 우리 과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상대방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선이 무과시했어요. 과실 있으면 못한다, 무효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을은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시입니다. 선이 무과시다. 이 경우에는 병은 악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왜? 을이 권리자니까. 선이 무과시 권리자니까 당연히 병이 악이든 선이든 보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네 번째, 증여계약이 무효인 경우입니다. 무효인 경우. 자, 무효인 경우는 갑과 을 간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란다 했잖아요. 자, 무효인 경우 병이 선이더라도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이 악이라면은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무효죠? 무효인데, 자, 무효면은 병은 선이에요. 선이면은, 병이 선이면은 소유권 취득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선이 취득합니다. 자, 근데 선이고 다시 이 병은 누구한테? 정한테 매매한 거예요. 매매하고 등기해 있는데 이 정은 악입니다. 악이. 자,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앞에 있는 자를 보면 되잖아. 앞에 있는 자가 뭐예요? 권리자니까. 이게 우리가 뭐 언폐물같이 앞에 선이가 다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병이 선이기 때문에 정은 악이든 선이든 간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자, 증여계약이 무효인 경우 병이 악이라면 자, 이제 악입니다. 악이. 자, 병이 악이고 정이 선이에요. 선이. 자, 우리 이제 통정회표시 우리 다 있어요, 이게. 이때는 병은, 자, 앞에 있는 자가 악이잖아요. 뒤에 있는 자가 선이에요. 우리가 보면 앞에 있는 자가 악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자가 선이든 악이든 권리자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학설에 다툼이 있어요. 문제가 안 나와요. 우리 병만 삼자고 정은 뭐 사자예요? 정도 삼자다고. 우리 이제 인정하는 거는 정도 3자이기 때문에 3자가 손이면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라는 게 이제 뭐다? 통설하지만은 학설이, 그런 학설이 뭐 다수도 아니에요. 그런 학설로 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출제가 되면은 반드시 뭐다? 이의 신청될 소지 있는 겁니다. 5번은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앞에 4번은 언폐물 거칙은 우리 영미에서 인정된 제도예요. 언폐물 거칙은. 그거는 이제 나옵니다. 우리 23페이지 보면은 우리 통정회표시에 있어요. 통정회표시 그림 보면은 그 병 밑에 병이 악이고 그 다음에 정이 선이잖아요. 이때 이 정은 3자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3자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통정회표시 볼까요? 자, 우리 통정회표시 보면은 22페이지 봅시다. 자, 그림 볼까요?
그 갑은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소유 부동산을 을과 통정해서, 그렇죠? 통모해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가장으로 매매한 겁니다. 가장으로 매매한 겁니다. 그러면 갑과 을 간에 이러한 법률행위는 항상 뭐라 했어요? 무효라 했습니다. 무효. 자, 우리 통정회표시는 추인이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추인이 허용되는 세 가지 꼭 알아들어야 했습니다. 의사, 무능력자, 통정회표시, 비증의사표시, 예외 규정은 추인이 허용된다 했습니다. 통정회표시는 반사회적 질서행위가 아니다. 반사회적 질서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고. 자, 그 밑에 보면은 은닉행위 봅시다. 자, 그림을 보면은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주겠다는 거 아니겠다는 거요?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증여를 하려고 보니까는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등기 원인을 뭘로 해야만이? 매매를 해야만이 세금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가장 매매란 거예요. 등기 원인은. 그러면 이 가장 매매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증여가 숨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말한다? 은닉행위랍니다. 은닉행위. 이 은닉행위는 유효하잖아요. 갑이 을에게 주겠다는 거니까. 은닉행위는 유효하지만은 가장매매, 등기원인 가장매매는 무효입니다. 통기원인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을로 앞으로 한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을이 병에게 매매해도 병은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이제 은닉행위와 통기원표시 구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23페이지 볼까요? 자, 23페이지 그림 보면은 자, A가 채권자예요. 그래서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누구한테 가장으로 매매한 거예요? 을에게 가장으로 매매한 겁니다. 근데 을이 팔아먹었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병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위에 거. 선입니다. 선이죠? 선입니다. 이때 선이면은 이제 갑은 구제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갑한테 대항할 수 없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구제 방법을 받아야 돼요? 을을 상대로마다 불법행위를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이 병에게 매매했기 때문에 그 매매상당 부당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매상당 부당이익받는 청구할 수 있다. 누구 상대로? 을을 상대로. 병이 선이기 때문에. 자, 우리 선이는 추정된다 했죠? 무과실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자, 누가 입증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 책임져야 된다. 결국은 갑이죠. 다시 병이 선인데 누구한테 매매했어요? 정한테 매매했습니다. 근데 정은 악이에요. 정은 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병이 선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언패물 거칭입니다. 자, 우리 채권자 A 구제 방법입니다. A는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A는 원칙은 자, 갑과 을 간의 법률행위가 무효잖아요. 무효면은 갑이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위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누가 대신해야 돼요? 그렇죠. A가 누굴 대해서? 갑을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구한다든가, 다시 을이 병한테 나와서 병이 악이라면은 병을 상담한다든가, 이처럼 밑에 보면 제가 수정을 했죠. 을 또는 병이나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2번 보면은 채권자 대의권 행사 밑에 있죠. 통정회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갑을 대의하여 을 또는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을 또는 병입니다. 을까지만 있으면 이제 을을 상대로 하면 되고, 을이 아니라 병까지 넘어왔으면 병이 아니다 하면 병을 상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A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굴 상대로? 을을 상대한다든가, 을이 다시 병한테 쓰면 병을 상대한다든가, 이처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A가 갑한테 가진 채권은 무슨 채권이에요? 금전 채권이다. 대여금.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23페이지 우측에 제일 하단을 보면은, 자, 적용되는 거, 적용되지 않는 게 있죠? 계약은 적용되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적용되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우리 23페이지 제일 하단이에요, 23페이지.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왜? 통정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죠? 상대가 없는다는 경우는. 자, 나머지 신분행위, 소송행위, 공법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했죠? 공통적으로. 자, 통정의 빛이 제3자입니다. 자, 이거는 좀 쉬었다 합시다.